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지난 14일 커피와 소고기,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 주요 품목 포함한 200개 이상의 식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보험사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연방이민세관 단속구 아이스 시설 앞에서 기습 시위가 벌어져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21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언론은 14일 금요일 오후 브로드뷰에 위치한 아이스 처리 시설 밖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럭셔리 EV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럭셔리 EV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고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생산을 늦추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 12만여 대가 엔진 고장 위험 때문에 리콜 조치됐습니다. 메릴랜드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치원 보건교육 과정에서 성정체성 관련 수업을 없애고 5학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유치원생들에게 사람들의 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도록 요구했던 성정체성과 표현 수업을 삭제했다고 스팟라이트 온 메릴랜드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스포츠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도박의 영향력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도박 이용이 젊은 남성층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지난 14일 커피와 소고기,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 주요 품목 포함한 200개 이상의 식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이 새로운 관세 면세 조치는 지난 13일 목요일 자정부터 소급해서 적용됐습니다. 올해 초 자신이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적인 입장 전환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어떠한 일부 경우에 관세가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미국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버지니아와 뉴저지, 뉴욕시 등에서 민주당이 주 로컬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직후 나왔으며 이 지역 선거에서 높은 식품 가격을 포함한 생활비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력한 관세 덕분에 원한다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부채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의 연방이민세관 단속구 아이스 시설 앞에서 기습 시위가 벌어져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21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언론은 14일 금요일 오후 브로드뷰에 위치한 아이스 처리 시설 밖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판사와 변호사 그룹이 해당 시설에 대한 이례적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시위에서 사람들은 각종 구호를 외쳤고 한 음악가는 포크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 약 50여 명이 지정된 시위구역을 벗어나 통제된 도로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의해 체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와 소란 행위, 고속도로 보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된 21명의 연령대는 23살부터 70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도로에 불법적으로 집결했을 때 경찰관 4명이 이들을 저지 방벽 뒤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보험사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소비자에 대해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배경에 오바마 케어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KAF는 연방정부가 각 개인 특별 계좌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면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 심사가 있고 기존 질환을 보장하지 않게 되는 훨씬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훨씬 아픈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 풀에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젊고 건강한 소비자들이 비용이 낮고 보장 범위가 좁은 이른바 정크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하게 되거나 아예 지급된 돈을 건강보험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험 균형이 깨져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입니다. 공화당의 직접 지급 제한은 아직 구체적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심은 수백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계좌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 직접 지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강화 보조금 대신 이 같은 개인 건강보험 관련 새로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강화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공화당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추진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럭셔리 EV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럭셔리 EV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고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생산을 늦추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폐지와 수요 둔화 등의 현상이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5,000달러에서 판매 가격이 시작되는 현대 아이오닉이나 쉐보레 이코녹스 등 저렴한 전기차들이 럭셔리 전기차들의 부진을 틈타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S를 비롯해서 GMC 허머, 포르쉐 등 보통 8만 불 이상의 럭셔리 모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가 전기차 판매가 정체되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구매자들은 시작 가격이 약 3만 5천 불 정도에 불과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쉐보레 이코녹스,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모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 12만여 대가 엔진 고장 위험 때문에 리콜 조치됐습니다. 토요타 측은 약 12만 6,691대의 차량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엔진 고장 위험이 있어 리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에는 B35A 엔진을 보유한 2022에서 2024년형 토요타 툰드라 11만 3,079대와 렉서스 LX 9,895대, 2024년 렉서스 GX 3,717대가 포함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이물질이 엔진 내부를 오염시켜 메인 베어링을 손상시키고 엔진을 멈춰 주행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리콜 관련 통지 우편은 12월 22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리콜 관련 문의는 토요타 소비자 서비스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아이폰 사용자들은 미국 여권 정보를 애플 월렛에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지난 12일 새 디지털 아이디 기능을 공개하며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국내선 TSA 체크포인트에서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은 우선 250곳 이상의 미국 공항 TSA에서 베타 서비스로 적용되며 국제선 국경 통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물리적 여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옆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월렛 앱을 켜고 TSA 키오스크의 리더기에 갖다 대면 되는데요. 애플은 여권 데이터는 기기 내 암호화 저장되며 사용 기록도 추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메릴랜드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치원 보건교육 과정에서 성정체성 관련 수업을 없애고 5학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유치원생들에게 사람들의 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도록 요구했던 성정체성과 표현 수업을 삭제했다고 스팟라이트 온 메릴랜드가 보도했습니다. 크리스천애티 데일리에 따르면 바뀐 새 기준에 의해 앞으로 해당 주제는 5학년에서 다루어지며 학생들은 대신 모든 성 정체성과 표현을 가진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메릴랜드주 교육청 대변인 레이븐 힐은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성정체성 수업을 도입하기에 5학년이 발달적 적절 시기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괴롭힘 예방과 같은 연령에 맞는 주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메릴랜드 종합건강교육 프레임워크에 따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성정체성 수업이 유지될 예정이며 6학년 과정에서는 출생 시 지정된 성정체성과 성표현을 정의하고 고등학생들은 이것이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가정생활 및 인간성 단원의 일부로 학부모는 자녀를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스포츠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도박의 영향력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도박 이용이 젊은 남성층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에나 칼리지 연구소와 세인트 보나벤처 대학교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22%, 특히 18세에서 49세 남성의 48%가 최소 1개 이상의 스포츠 도박 앱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로스워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베팅하는 이른바 추격 베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52%에 달했고 20%는 도박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스포츠 베팅의 95%가 온라인에서 행해져 스마트폰과 도박의 결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 남서부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인 시더빌 대학교의 그렉 톰슨 형사사법학 교수는 이제 누구나 주머니 속에 카지노를 들고 다니는 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박 광고는 이제 전통적인 주류 광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크로스워크는 어느 세대도 지금의 젊은 세대처럼 지속적인 도박 유혹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더빌 대학교 경제학 부교수는 좋아하는 스포츠에 중독성이 있는 요소가 결합하면 금세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많이 드러내고 앞으로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담배처럼 다뤄야 한다면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두 알듯 도박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4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7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